안녕하십니까. 형님도 발가락으로 주식 투자하는 발준아입니다. 자, 형님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53살 우리 태연 형님인데, 이 태연 형님이 강원도 분인데 어렸을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대요. 그런데 아버지도 다른 여자 만나서 떠났고, 엄마도 다른 남자 만나서 떠났고, 그래서 위에 누나가 하나 있대요. 그래서 누나하고 본인하고 둘이 의지하면서 살았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 그래서 누나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누나는 결혼을 했고, 본인은 뭐 배움이 없으니까 차라리 산에서 살자 해가지고 산에다가 집을 져가지고 산에서 살고 있었대요. 그러다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이 라오스에 대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라오스에 들어온 지는 3년 됐는데 현재 여성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지는 1년 3개월이 됐어요. 와, 이게 참, 그러니까 일단은 중요한 것은 너무 가난했다,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가난해가지고 결혼 생각 자체를 안 했다, 그거예요. 결혼 어떻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루하루 진짜로 누나랑 굶는 것이 일상이었대요. 툭하면 굶고, 툭하면 굶고, 물 먹고, 정말 그런 거 있죠? 감자 캐 먹고, 그렇게 살았다, 그거예요. 자, 그래서 젊었을 때 정말 이제 일을 열심히 했죠. 할 게 뭐 이제 일 말고 농사도 짓고, 어디 가서 막 품앗이도 해주고, 그러니까 손기술은 기가 막힌 거예요. 혼자 막 용접으로 해가지고, 막 그런 탁자, 의자, 막 농장, 뭐 웬만한 거, 집을 만들어버릴 정도면 얼마나 잘하겠어. 손기술은 대단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라오스에 들어와가지고 비엔티안에서 오토바이를 하나 샀어요. 비엔티안에 이제 한국 무슨 이제 게스트 하우스인데 거기에 이제 한국 분이 계시는데 라오스에 오래 계셨나봐요. 거기서 뭐 사업하시나봐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오토바이 좋은 놈으로, 야, 거의 새 놈 같은 중고로, 하나 사가지고 여행을 다녔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싼 데만, 숙소도 정말 싼 데만 이제 찾아다니면서, 그리고 뭐 거의 국수 먹고, 그리고 버너 갖고 와가지고 버너로 라면도 끓여 먹고 막 그런 식으로 살다가 아랫 동네 막 그 박새 막 다 가고 윗동네로 이제 올라왔어요. 윗동네로 가는데 방비행도 가고 누앙프라방도 가고 국경에 가서 또 도장도 찍고 들어오고 막 너무 재밌게 있었는데, 사장님께서 그 이제 비엔티안에서 만났던 사장님께서 그걸 해준 거예요. 비자를요. 비자, 물론 이제 돈을 주고 사장님이 이제 도와준 거죠. 비자를 장기간에 있을 수 있게끔. 왜 맨날 이제 베트남 갔다가 태국 갔다가 이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비자 문제도 해결을 해주고, 이분께서 폰사방 가는 길에 이 게스트하우스에서 쉬었어요. 그 게스트하우스에 쉬어가지고 며칠 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오토바이 타고 마을을 구경하는데 마을이 정말로 조금씩 있는 거야. 어떤 마을은 정말 이게 마을이라고 말하기도 부족할 만큼 막 집이 막 가정들이 한 15개 정도 그렇게 있고, 그런데 그것만큼 정말 되게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애기 하나가 막 길거리에서 막 그 고철 같은 뭘 막 주워요. 애기가 한 6살 정도 된 것 같아. 막, 안심 막 머리부터 해가지고 너무 검정해. 옷은 하얀색 옷인데 완전 검정색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께서 가방에 있는 초코파이를 줬어요. 초코파이 줬더니 며칠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다고 오라고 해서 줬더니 그걸 주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찢어. 힘이 없어서 그런가. 그래서 대신 찢어서 줬더니야, 너무 잘 먹는 거야. 그래서 너는 어디 사냐고 했더니, 헝, 이제 이런 식으로 물어봤죠. 왜냐면 이제 한국 분이 그래도 라오스 와가지고 열심히 라오스 공부를 했으니까 잘 못해도 그래서 저쪽 뒤에 산대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갔더니 여동생이 있는 거야. 여동생은 집에 있고, 그러니까 보니까 얘네도 똑같아. 그러니까 이것을 자초지정을 이분이 이제 게스트하우스에서 있었잖아요.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얘네도 부모님이 또 도망갔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아빠는 또 다른 여자 만나 사라지고, 엄마도 다른 남자 만나서 아예 사라지고, 둘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면 옥수수도 하나 주고 감자도 하나 주고 고구마도 하나 주고 그렇게 얻어먹고 그렇게 살다가 또 이 오빠가 고철 같은 거 주워가지고 페트병이나 그거 팔아서 여동생을 이렇게 먹여 살린 거야, 둘이 같이. 근데 너무 불쌍한 거야. 자기하고 자기 친누나 생각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집이 말이 아니야. 요즘에 또 그때 2년 전만 해도 또 지금도 그렇지만은 막 그 베트남, 중국 트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먼지가 막 하면은 막 아우 먼지가 들어오면은 살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집을 좀 이렇게 좀 고쳐줬어요. 자기 게스트하우스 사장님한테 말을 했어요. 자기가 좀 집을 좀 고쳐주고 싶다고, 사장님이 좋다고 고쳐주라고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뭐 연장 같은 거 조금 있다고 한번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연장이 많을 거 아니야. 열어봤는데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 필요한 것은 좀 가다 보면은 시장은 아니지만 시장 비슷하게끔 뭐 이것저것 뭐 그 공구 같은 거 파는 거 있잖아요. 거기도 소개시켜줘가지고 집을 고쳐주니까 그것을 이제 나이반이 봤나 봐요. 누가 나이반한테 말했나? 나이반이 와서 봤나? 아무튼 나이반이 봤대요. 그래서 나이반이 그걸 너무 이쁘게 본 거야.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이제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이반이랑 이렇게 술도 좀 몇 번 먹었어요. 말은 잘 안 통해도. 근데 나이반이 이제 물어본 거지. 결혼을 했냐? 한국에서 안 했다. 뭐 했냐? 했더니 우리도 부모님께서 어렸을 때 이렇게 이혼을 하시고 그래서 누나는 결혼을 했고 나는 혼자 있었고 갑자기 누가 그 라오스가 좋다고 해가지고 내가 라오스에 좀 대해서 좀 영상 같은 거 유튜브로 보고 그래서 라오스로 살러 왔다 지금. 그러냐. 그래도만 나이반이 술 먹다가 어디다 전화를 해요. 맨 처음에 막 전화 와서 누구 남자가 하나 오는 거야. 남자가 와가지고 둘이 막 얘기를 해. 또 그 남자가 또 전화를 어디다가 여자가 하나 온 거예요. 그 온 남자의 조카래요, 조카. 근데 여자가 28살이에요. 근데 착해. 근데 뭐가 살짝 뭔가 좀 이렇게 살짝 약간 백치아다다 그런 느낌이 좀 나긴 하는데 결혼도 안 했고 착하고 뭐 하는 일은 그 동네 자체가 산이니까 뭐 할 만한 거 뭐 산농사, 벼농사 산에다가 뭐 같은 뭐 음식 심고 옥수수 그다음에 산에서 뭐 이것저것 뭐 약초 뭐 냉이 막 이런 거 뜯는 거 산나물 이런 거 있잖아. 대부분 다 그렇게 산단 말이야. 이 여자도 맨날 그렇게 살아요, 산에서. 근데 그 여자를 소개시켜 준 거야. 근데 이제 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때가 이제 시운 한 살이었으니까 여성은 그때 27살. 본인이 생각하기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좀 부담스러워 했나. 근데 이제 라오스 사람들이 약간 좀 이해를 못 하죠. 왜냐면은 여성 27살, 28살, 27살 그때 그러면 이미 결혼하고 아기도 낳고 이미 너무 늦었는데 이 한국 남자의 약간 한국 남자의 생각을 좀 이해를 못했나 봐요. 왜 저렇게 생각하지? 그렇잖아요. 예. 물론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지만 라오스 사람 입장에서 여성이 27살인데 아직까지 결혼 안 했는데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좀 부담스럽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이상하게 라오스 사람은 이해를 못하지. 라오스 사람들은 그걸. 자, 그래서 맨 처음 몇 번 빼다가 결국은 여자가 마음에 들어 했나봐. 남자가 일단은. 근데 이 여자가 그 애기들이자 2명 있잖아요. 얘네들을 좀 챙겨줬나봐요. 이렇게 이리저리 좀 먹을 것도 좀 주고 먹을 것도 좀 이렇게 챙겨줬나봐요. 산에서 뜯어서 좀 주고. 그러니까 사이가 좋더라고요. 오니까 이렇게 앵기더라고. 이렇게 특히 그 여동생이 많이 앵겨요. 엄마처럼 생각하고. 자, 어쨌든 둘이 이렇게 이제 그런 관계가 됐어요. 그 남자는 그 게스트하우스에 살면서 여자를 따라다니면서 이제 산에서 뭘 캐는 거나 막 그런 거 구경하고 따라다녔어, 처음에는요. 그러다가 집을 좀 하나 이렇게 게스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이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나이반이 저쪽에다가 공짜로 집을 하나 그러면 작게 짓던지 해라. 공짜로. 그래서 남자가 집을 이제 짓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게스트하우스, 왜냐면 조심스럽잖아요. 왜냐면 갑자기 바깥에서 집을 짓는다고 하면 게스트하우스 사장님 입장에서는 내 고객이 나가는 거니까 내가 자기가 돈을 못 버는 거잖아요. 근데 또 게스트하우스 또 사장님 또 좋은 사람에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더라고. 공구도 이거 다 써서 그렇게 집을 지으라고. 자, 그래가지고 집을 짓고, 집을 지으면서
그 여자랑 이제 더욱더 알아갔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집을 조그만하게 지었어요. 집을 짓고 그 여자도 집이 있지만은 그 여자 집도 너무 안 좋아. 그래가지고 나이 많이 같이 살으라고. 사실 라오스에서 결혼 안 하고 같이 살면은 이게 불법이에요. 원래 불법이야.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대요. 그렇게. 이거 나이반 어떻게 못해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근데 나이반이 허락해 준 거야. 자, 그래서 같이 이제 새 집에서 같이 살았죠. 새 집에 살면서 처음에는 여자 따라다니면서 산에서 막 이것저것 배웠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남자가 투망이랑 그걸로 강에서 물고기 잡고 뭐 심고 시장에다가 좀 밑으로 오토바이 타고 가가지고 뭐 그런 야채 채소 같은 거 그 씨앗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 사와가지고 심어가지고 키우고 그 다음에 이제 태양광 패널 하고. 그러니까 돈 들어갈 만한 것이 뭐 있어요? 소금, 설탕, 그리고 이제 중국산 뭐 들기름 같은 거, 그 기초 식료품, 그리고 가끔 이제 그 아랫동네 좀 더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돼지고기 같은 거 좀 삼겹살 먹어야 하니까 그거 말고 없는 거야. 이렇게 돈이 안 드는 거야. 한 달에 50만 원이면 돈이 남는데요. 한 달에 50만 원 둘이 사는데 한 달에 50만 원 돈이 남는데요. 그리고 또 두 사람의 이제 또 관계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바로 이 러브 스토리. 처음에는 얼마나 좀 부끄럽겠어요, 서로. 왜냐면 둘 다 또 과묵해, 둘 다 말이 또 별로 없어. 말이 없고, 여성은 약간 백지하다다 이쪽인데 여성은 또 말이 없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성이 남자의 껌딱지처럼 이렇게 완전 붙어 다니는 거야. 너무 좋은가 봐, 그렇게. 자, 그래가지고 같이 살고 거의 한 달 정도 됐을 때 이제 양 러브를 한 거죠. 양 5층 단백질 양 찍찍이 양. 근데 아직은 그 DNA 소식은 없대요. 아직은 DNA 소식은 없는데 그것도 둘의 관계를 더욱더 가깝게 만들어주는 것도 큰 역할을 하죠. 그리고 그 아이들 2명 있잖아요. 그 부모님 도망간 아이들 2명, 애기. 같이 살진 않지만은 거의 뭐 조카처럼 생각하고 밥도 챙겨주고 옷도 사서 입히고 씻겨주고 아무튼 이렇게 나름 어떻게 보면 참 피도 섞이지 않았는데도 조카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돌봐주고 있다 그거예요. 그렇게 돌봐주면서 행복하게 지금 라오스에서 살고 있대요. 그래서 가끔 자기 이제 누나하고 연락을 하는데 예전에 한국에 있었을 때 산에 살을 때 그렇게 자주 연락을 안 했대요. 그런데 이제 라오스 여성이랑 같이 사니까 그래도 자기 누나한테 보여줘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누나하고 매형하고 둘이 비행기표를 이렇게 해준 거야. 라오스로 한번 오시라고. 그래서 라오스에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그러니까 누나가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행복해. 너무 잘 됐다고 보면서 누나가 너무 기뻐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라오스에 와서 자기하고 자기 친누나는 오히려 관계가 더욱더 좋아졌고. 어쨌든 라오스가 이 한국분 우리 형님한테 태연이 형님 맞죠? 태연이 형님? 우리 태연이 형님한테는 라오스가 큰 행복, 그 다음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를 만들어줬다. 물론 라오스뿐만 아니라 그 같이 사는 여성분 때문에. 여성분 이름이 파예요. 파. 자, 그럼 태연 형님하고 우리 파님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